그러니까 기존에 이 고가의 이제 선물용 시장이 그 수문산, 수문용 이런 일본 출란들 여배품들하고 뭐 보세란 만대복 같은 것들이 이제 4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사이로 이제 판매가 되는 시장이 있었는데요. 그래, 그게 지금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왜 그 값이 가는지를 모르고 한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냥 꽃집에서 얼마짜리 금액이다라는 것과 그 금액이 속지 않았다라는 정도만 가지고 지금 오고 가잖아. 그렇죠. 오고 갔지. 예. 그래서 이제 판매가 많이 될 수 없는 아주 작은 시장인 거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국 출란을 이제 선물용으로 만들려면 일단 선물용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소재는 이제 여배품이죠. 선물용 시장 중에 우리 자동차를 치면 티코 말고 위에 클래스들 시장을 사실은 만들어야 되고, 그 시장이 과거에 그 좁은 섹션으로 일본 출란이나 대만에서 수입했는 무늬가 현란한 것들이 조금 차지하고 있었잖아. 있었는데 요 시장을 우리 한국 출란 어떤 특수한 품종들 들어가서 뺐어야 되는데, 그 뺏는 과정 속에 우리 거는 다시 시중에다가 금방에다가 팔러 가면은 몇 프로에 사준다라고 해서 우리는 화폐 가치를 정확히 매겨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늘어나서 가도 돈이 되고, 받았는 사람이 당장 내일이라도 선물용으로 왔는 그 온기가 가신 다음에 들고 그 매매해주는 곳에 가서 주기만 주면 그 매매됐던 금액의 20%나 30%로 지금 10만원에 지금 판매되는 선물용 동양란이 원가 코스트가 꽃집에 도달할 때 17,000원에서 주로 18,000원 정도 되니까 한 5분의 20%잖아. 20%니까 만약에 100만원짜리 한국 출란이 매매가 됐을 때 우리가 그 삼는 사람이 리본 다 떼고 뭐 성기를 했든지 뭐를 했든지 개업을 했든지 한 보름이나 20일 지나면 옮겨서 가시잖아. 그때 지정된 그 환전소 비슷한 곳에 가서 들고 가면 난초가 살 때만큼 그것만 유지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30% 정도 되는 100만원이면 30만원에는 사줄 수만 있으면 이게 지금 그 시장에 한국처럼 들어갈 수 있어요. 대만 거는 못 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동양란들 이제 차지하고 있던 그 시장하고 약간 차별되고 분리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동안 난초 선물이라는 거는 진급이나 인사이동 뭐 이제 개업집 이런데 이제 그냥 우리가 부조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축의금 내는 것처럼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시장들은 뭐냐면 가령 그냥 이것을 그 어떤 애호품으로 키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특히 여성들 공략하고 뭐 프로포즈 할 때 뭐 난초랑 뭐 반지를 같이 준다든지 뭐 성년식이 됐을 때 뭐 여자친구한테 뭐 난을 선물한다든지, 아니면 주부들이 서로 남의 집 방문할 때 좀 뭐 신경 좀 써가지고 선물을 좀 해야 된다 할 때 난초를 가져가면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주는 사람도 좋아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 한 가보에 15,000원에서 18,000원이라는 그 가격대를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동일한 조건으로 봤을 때는 크고 우람하고 생생나고 값싼 것을 선택을 하지, 뭐 작고 굳이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특별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을 선물하는 건 그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선물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죠. 지금 당장 기존 시장에 한국 출란을 들고 뛰어 들어간다는 건 그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승산이 없는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난초 경매나 판매하는 그 시장에서 볼 때 우리가 쓸만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 그 쓸만한 거는 콜렉터들, 난초의 구색을 갖추어서 미세를 폼내고 자존감을 높이고 또 덜어는 살 사람 생기면 판매를 하고 또 전시에 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애호하거나 선호하거나 가지려고 하는 수준 단계 이하가 지금 한 99% 정도 되죠. 그럴 겁니다. 뭐 복륜으로 치면은 100품종 중에 한두 개 말고는 다 이제는
인구 감소와 또 넘쳐난 난초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99%에 해당되는 이 난초를 물리적으로 선물용 시장으로 난초를 보낸다라는 거는 이해가 있고 생산 원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지금 기존 난개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을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 시장하고 선을 그어가지고 나머지 난초들은 덜어내가지고 폐기는 못 시키니까 지금 우리 저 시장으로 국민들에게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금 보아 상태에 있는 난초들을 이동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상 지금은 힘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나오는 난초들이 좀 상당히 뭐 예전에 비해서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들은 원예화보다는 뭐 작품이라 하는 우리가 전시가 있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난초를 조금 우리가 전시에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작으로 가는 단계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무작위한 종자 난발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수법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르다 보면은 거기에서 오는 뭐 행복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오는 뭐 금전적인 부분도 조금은 지금 상황보다는 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국 출란 어떤 종이다 어떤 종이다가 아니고 네. 솔직히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귀하다라는 게 이 시그널에 와야 되거든요. 네. 귀하다는 시그널이 오려면 제도권 안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품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뭐 배양종이든 뭐 일본난이든 중국난이든 예전에는 난초에 대한 뭐 기함을 느꼈던 그런 어르신들이 많았던 반면 지금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뭐 젊은 층이 뭐 제 나이 또래 되시는 사람들이 난초를 아시는 분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분들이 뭐 난초의 기함을 안다는 거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뒤떨어져 있어서 그래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난초를 주면은 오히려 고마움보다는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참 슬픈 일이네. 상당히 많은 양의 난초가 지금도 나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양의 난초의 100년 뒤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털을 닦아놓고 우리 내부에서라도 가짜 조직병 이미테이션 하고는 격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시키고 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저는 뭐 조금 언젠가는 안 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까지 명명 등록된 품종이 한 5,000 품종 정도 대충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할 일들은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품종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지금 이제 해야 되거든요. 대중적으로 누구나 좋아할 수 있고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봐도 이쁜 난초들을 선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키워낼 수 있는 배양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난개는 뭐냐면 아직까지 선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배양 기술 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걸 조직 배양을 했거나 육종을 해서 플라스크에서 나온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배양하기가 어렵죠. 최근 들어서 몇몇 품종들을 그렇게 조직 배양을 해서 대량 재배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 재배 농가가 사실 대부분 다 죽인 상황이 이제 왔거든요. 조직 배양해서 순화하는 과정까지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받아서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우수한 품종 중에 가격이 저렴해져 있고 많이 증식되어 있는 품종을 먼저 선물용으로 활용 가능한 품종인지를 선별을 해서 확보한 후에 배양을 잘하면 적어도 제가 볼 땐 뭐 한 10년 후부터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 물량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되지 않지만 일단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가 되고 나면 시장을 만드는 것도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난초에 대한 가치를 차별화해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기존의 난단체들이 하고 있는 전시회는 난초의 예와 그에 따른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대량으로 재배해서 큰 시장을 만들어 나갈 때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고호의 작품이 1000억짜리가 있다면 왜 1000억 하는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다. 아, 고호의 작품이니까 당연히 비싸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난초는 1000억이든 500억이든 그 가치를 계속 물고 갈 수 있는 건데, 우리 한국출란 같은 경우에는 왜 저 대만 난초는 10만원인데 이 난초는 50만원일까 할 때 그걸 이해시키는 단계가 아직 가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홍보, 교육, 그리고 매스컴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어떤 알리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점을 둬야 될 건 제가 볼 땐 한국출란의 선비정신과 같은, 아니면 의인화를 통한 어떤 인문학적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이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한국출란은 고가의 난초 원예 시장을 얼마든지 만들고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뭐 일반인들이, 난초를 잘 모르던 일반인들이 각자 자기 집 베란다에서 3, 40분, 50화분 정도를 취미 삼아, 또 소일거리 삼아, 부업 삼아서 재배를 하는 단계가 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만 늘어나도 우리 지금 현재 출란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난초의 전체적인 수량으로 봤을 때 부족해지는 단계가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팬 여러분,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제 입장에서 보면 두 분 다 전문가입니다.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단계 이만저만 미래 방향, 그 다음에 오늘 어려운 이 환경을 타파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이발이었습니다.